살다 보면은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기회가 필연적으로 오기 마련인데,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때 우리가 현금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저한테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하면 안 되냐, 이런 질문도 상당히 자주 들어오고요. 그리고 현금 이런 거를 꼭 보유해야 되냐, 이런 것도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영상 굉장히 중요한 영상입니다. 제가 한번 강조를 할게요. 자, 이런 질문들이 자주 오죠. 지금 2%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올웨더는 연구 포트폴리오를 돌려가지고 뭐 복리 8, 9% 정도 벌면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이 자주 오거든요. 논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괜찮은 프로포절이죠. 2%를 빌려가지고 8, 9% 돈을 먹는다.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늘 억 단위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겁하시겠죠. 아니 도대체 왜? 라고 하실 거거든요. 네, 제 현금을 다 인출하면 이 정도는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치, 요거 하나가 한 500만 원 될 테니까 그래, 이 정도는 안 나오겠다. 어쨌든 저도 이제 인출을 하면 꽤 나올 겁니다. 자, 연구 포트폴리오, 이 포트폴리오에서도 우리가 자산을 4등분 해가지고 금, 주식, 채권, 그리고 현금에 투자를 하죠. 저도 처음에는 이 25% 현금이 상당히 멍청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제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 현금이라는 게 예금 이자가 요즘 거의 0이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막대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현금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그 수익을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막대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그리고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사실 이제 현금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몇 개 있기는 합니다. 일단 현금이 있으면은, 현금은 MDD가 없기 때문에 현금은 이제 돈을 크게 벌지는 못하지만 떨어지지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에 MDD를 감소하는 데는 도움이 분명히 됩니다. 그리고 불경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식과 채권이 이제 팍 떨어질 때 현금이 상대적으로 수익이 높고 이제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이 좀 있으면은 심리적인 안정감도 분명히 있죠. 대출이라는 건 아무래도 사람을 좀 불안하게 만들고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좀 더 편안하게 되는 거, 그런 심리적인 베네핏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사실 근데 그래도 현금의 그 자체 수익률이 0%에 도달을 하면은 그 정도로는 핑계가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강원국은 그 억 단위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는가 의아해 하시겠죠. 그 강원국이 미쳤나봐? 아, 글쎄요. 넘어가 보시죠. 자, 이게 이제 현금의 기회 비용을 우리가 자주 보긴 하는데, 저는 이제 기회 수익이라는 강한국 신조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살다 보면은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기회가 필연적으로 오기 마련인데,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때 우리가 현금이 필요합니다. 이제 옛날 옛적에 2009년 초에 제가 공익이었거든요. 2008년 말, 2009년 초 이때까지 공익을 하고 제가 이제 공익을 벗어났는데요.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그 리먼 때문에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한국 주식이 코스피가 1000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때는 누구나 지금 주식을 사면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걸 알았고요. 제가 같이 일했던 공무원분들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또 꼭 그 말을 덧붙이시더라고요. 아, 지금 사면 무조건 버는 건데, 아, 내가 현금이 없네. 그때 저도 현금이 없었으니까, 그냥 공익지렁이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제가 더 어렸을 때는 IMF가 왔죠. 이때는 막 난리 났습니다. 막 국가가 거의 부도되는 것처럼 보이긴 했는데, 그때 이제 부동산이 전세값보다도 더 싸지게 이제 나온 경우도 있었고요. 그때 사신 분들은 엄청나게 돈 많이 버셨을 겁니다. 근데 그때도 아마 현금이 없어가지고, 또는 이제 내가 간당하다고 망할 것 같아가지고 내 대출을 못 갚아서 이런 기회를 못 살리신 분들이 분명히 많았을 거고요. 네, 그러나 이제 2017년에 그때 갑자기 제가 암호화폐 차익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암호화폐라는 게 한국 가격이랑 독일 가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싸면은 한국에 사가지고 그 유럽으로 보내고 5분 만에 팔아버리면은 즉각 우리가 돈을 벌었습니다. 자, 물론 이때도 제가 현금이 없었더라면, 이때는 제가 현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현금을 신나게 돌려가지고 3명의 친구끼리 엄청나게 먹었죠. 그리고 2021년에 이 기회가 또 와가지고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된다는 게 정말 신기하기는 한데, 이때도 현금이 없으면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독일에 살고 있는데, 독일은 이런 가슴 아픈 사례들도 있죠. 자, 옛날 옛적에 1930년에 히틀러라는 미친놈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 사람도 와가지고 하루아침 만에 유대인들을 전부 다 총살시킨 거는 아닙니다. 이제 점점 더 걔네들이 살기 어렵게 만든 다음에 1940년에 몰살시킨 거죠. 자, 그런데 1930년대
이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1940년대까지 독일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4분의 1 정도였고 나머지 4분의 3은 눈치를 까고 알아서 도망갔습니다. 딴 나라로. 자, 그런데 도망갈 때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던 자산, 뭐 기업, 부동산 이런 거를 처분을 했을 건데 그거를 제값에 처분을 했겠느냐? 당연히 못했겠죠. 엄청나게 헐값으로 그 독일인들한테 넘겼을 겁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는 뭐 한 20%, 25% 가격에 많이 넘겼다라고 하는데요. 자, 물론 그거를 산 사람들도 현금이 있어야지 사는 겁니다. 물론 가슴 아픈 사례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번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자, 참고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경제 지식이 풍부한 사람한테는 이 더 많은 거저먹는 이런 기회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잡지식이 매우 중요하고요. 경제 지식을 꾸준히 쌓고 크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신견에 한번 샘플을 여기 올렸는데 사실 그 눈이 밝은 사람한테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가 보이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포인트는 이때 우리가 현금이 있어야지 그 기회가 보여도 그걸 잡아가지고 큰 돈을 벌을 수 있다 이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원금이 더블이 되는 기회를 10년에 하나만 포착을 해도 우리는 복리 수익 7%를 내는 겁니다. 리스크도 별로 없이요. 10년에 한 번 이 원금이 더블이 되는 그런 기회를 하나만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의 수익이 실제로는 0%가 아니라 이런 거 하나만 발견해도 복리 7%로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거보다는 더 벌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자, 조금 전에는 거저먹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한테 10억짜리 부동산을 2억에 사기, 뭐 이런 거, 또는 뭐 그 암호화폐 차익거래, 이런 거는 정말 거저먹는 기회죠. 돈을 잃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자, 근데 이런 거 말고도 이 투자처가 완전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잃으면은 적게 먹고 먹으면 엄청 먹을 수 있는 기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이런 기회에는 총자산 2% 남짓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데 근데 내 자산이 전부 다 예를 들면 부동산 대출에 묶여있다. 현금이 하나도 없어. 여유 자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기회를 우리가 살릴 수가 없는 거죠. 이때도 현금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예가 스타트업이죠. 옵션 비슷하게 돼 있거든요.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제가 총자산 2% 미만, 뭐 예를 들면 300만원, 500만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은 물론 이거를 통으로 다 날릴 가능성도 꽤 높기는 한데 그러나 잘 되면 이게 제2의 카카오, 제2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백 배의 수익을 버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저도 이쪽에 경험이 있어요. 자, 물론 이제 뭐 아는 형이나 전문가가 알려준 엄청난 대박 주식 이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기대값이 너무 낮거든요. 그리고 보통 대박 주식이 아닌 경우가 많죠. 근데 뭐 이런 거 가끔 살다 보면은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옆집에 있는 똘똘한 동생이 이제 뭐 스타트업을 차려서 사업을 하겠대. 그리고 형님 저한테 500만원 빌려주시는 게 아니라 그 500만원 주시면 제가 지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얘는 뭘 해도 되는 애잖아. 오케이 콜 하고 되면은 이게 이제 수백 배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도 다 현금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고요. 자, 요약을 하면은 사실 강원국 인생의 최대 아이러니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 뭐 주식 하세요, 암호화폐 하세요, 유호 이런 전략 저런 전략 이러고 있는데 네, 제가 주식과 암호화폐보다 이제 사실 돈을 더 많이 번 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이런 기회들 현금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절대로 잃을 수 없는 기회 뭐 차익거래 뭐 이런 거나 아니면은 조금 전에 나온 잃으면은 조금 잃고 따면 엄청나게 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로 번 돈이 제 자산 늘린 게 네, 주식과 암호화폐로 번 거보다 더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전혀 멍청한 것이 아니다. 현금은 이제 때때로 엄청나게 높은 수익을 갖다 줄 수 있다. 이런 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현금의 기회 비용보다는 기회 수익이 훨씬 더 크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제 인생이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대출의 팬이 아닙니다. 네, 사실 그냥 10년에 한 번 대박 기회 불어가지고 원금이 2배가 되는 그런 중박 정도만 쳐도 그 현금의 수익률이 복리 7% 이상 나오는 겁니다. 이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좀 많아도 크게 조급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분 아시죠? 이분 워렌 버핏 이분도 지금 현금만 수백조를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아마 제가 오늘 설명한 그 내용과 이제 어느 정도는 비슷할 겁니다. 물론 이분은 정말 투자처를 하나도 못 찾아가지고 현금이 막 쌓이고 있는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네, 이분이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는 제 이유와 일맥상통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분도 이제 금융위기가 끝난 2009년에 그때 헐값으로 한 기업들도 왕창 사고 그리고 이제 어려운 금융기업들한테 이제 고리대금이라고 좀 하긴 그렇고 이제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시고 전화사채 사고 이런 거를 하셨죠. 네, 일단
그 할투 영상이 모두 요약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죠. 여기입니다. 요 링크에 가시면은 네, 그 이 470개 넘는 영상의 요약본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은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유익했고요. 예, 동의를 하시면은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이 좋았으면은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